와주시고요. 행사장 먼저 들리셔가지고 팔찌 먼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와 있는 현장이 평촌 엘프라우드입니다. 59 D타입. 59 D타입. 네, B 아니고 D. 여기가 B, D타입 있고요. 네. 그건 소배 구조고요. 네. 요거 소배 구조고, 그 다음에 내일은 저희가 타워요. A, C타입을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B타입을 하는데, 제가 A, C, B, D를 여러 집을 잡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좀 옵션이 다른가요? 옵션이 달라요. 여기가 옵션이 되게 다양해요. 이렇게 조합, 일반 분양 뭐 이렇게만 나눠진 게 아니라 옵션을 누구는 뭐 했냐, 누구는 뭐 했냐, 누구는 타일 했냐, 누구는 강마루 했냐인데, 저희가 이제 거실 설명 앞서서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가 그 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그 제가 혼자 찍었죠. 네. 바쁘셔가지고 여기가 컨소시엄이긴 해요. 대단지라서. 근데 현대건설이니 뭐니 같이 컨소시엄 했다고 해도 기본 베이스는 아까 자재 보신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푸르지오? 네, 푸르지오예요. 푸르지오. 영락없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즘 푸르지오의 자재를 다 썼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희가 싫어했던 부분 몇 개가 고쳐졌어요. 주방 쪽, 네. 천장. 이따가 주방 할 때 얘기를 제가 네.
안 하면 꼭 상기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의아해 하시겠지만 드레스룸 같은 거는 자해 같았어요. 푸르지오가 안 하던 짓을 했죠. 넓게 잘 편하죠. 이게 조합이 잘한 건지 일반 분들이 처음부터 요구를 한 건지, 근데 그럴 리는 없고 처음부터 구조를 좀 자해 쪽에 맞춰졌나? 오히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 컨소시엄을 떠나서 우리 영통자해에서 봤던 네. 5구 타입인데 드레스룸 엄청 넓었죠. 넓었던, 네. 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푸르지오에 살고 있는데 저희보다 드레스룸이 커요. 예, 조금 쪽팔린 얘기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수납에 대해서는 엘프라우드는 추가하는 것만 신경을 쓰면 되지, 와 무조건 수납이 부족해 라는 스탠스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아까 보니까 근데 사람의 욕심은 수납에 대해서는 어때요? 만족해요? 아니면 항상 모자라요? 항상 다다익선이죠. 많을수록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주방 쪽도 플러스 점수가 너무 많고 하는데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약간 결론을 내드릴게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정쩡하게 넓어 보이는 부분을 잘못 채우다가는 다른 부분이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런 악순환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넓게 나왔다고 제가 얘기해도 그런 어떤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 넓게 나오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34평에 꾸미듯이 하는 거는 어차피 안 됩니다. 그렇게 34평을 제공받는 건 아니거든요. 엘프라우드가 평면 타입이 넓다고 해서 8사를 7사를 제공받는 게 아니라 5구 중에서 이렇게 넓은 집은 오랜만에 처음 봤다. 여기서 제가 그냥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시작할 때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나요? 저는 당부라기보단 커튼 블라인드 쪽에서는 좋은 점들만 많이 보여서 이따가 제가 되게 꼭 립서비스 하듯이 좋은 것만 많이 말씀드릴 것 같아요. 본인만 좀 빠져나가지 아니, 좋은 게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멈춰주시고 저희 거실부터 시작할게요. 자, 5구 타입은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요거 있죠, 요 폭. 요 폭은 한 10cm가 아쉬운데, 저는? 일단 이 집은 3607이 나왔는데 3700까지 나와도 될 뻔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3006 나옵니다. 대신에 어디가 넓어졌냐면 여기가 넓어졌어요. 여기가 양쪽이 다 3200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거실은 너무너무나 선방을 잘했다고 보면 되고, 이번 거실은 좀 뷰적인 것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염실장 여기서 한번 보여주시면 건너편이 이쪽에서는 소파 놓은 자리에서는 보이고요. 또 반대 방향에서 찍어보시면 뷰가 좀 이쁘죠. 그래서 여기가 몇 동 몇 라인이라고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인데, 이 위치를 보면 사람들이 우리 동이네 하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자, 이 라인에 있는 거는 다 5구 D타입이에요. 네. 이 라인 쪽에는 이쪽이 좀 소파를 놓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랑 같이 잡아주세요. 자, 이번에 엘프라우드 A, B도 그렇고 D타입도 그렇고 이 식탁과 소파의 위치가 5구 타입, 푸르지오 5구 타입이 소비 구조가 원래 빼는 구조로 빠진 게 아니라요, 84 타입이 빼는 구조로 나왔어요. 이게 뭔 소리냐, 원래 여기가 냉장고장 자리가 있어야 돼요. 5구 타입,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저희 영상들 보시면 이쪽이 냉장고 자리가 있고 바로 안방문 옆에 쪽이 식탁 자리가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구조는 일단 장점은 식탁 큰 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에 소파를 놓는데 브라스코 손님들은 어때요? 3인용짜리 소파 놓는 거 못 보셨죠? 네. 오히려 작은 소파 놓으면 집이 더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를 이제 채워요, 4인용으로.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 여기는 식탁 큰 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의자 진입 반경까지 생각하면 의자는 무조건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통로에서 소파와 의자가 만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비주얼적으로 있죠. 그래서 그게 제가 항상 기존에 우리 푸르지오 84 A타입이라고 하죠. 이런 4베이 구조에서
이 위치가 가까워서 오히려 5구 타입들보다 답답해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항상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5구 타입인데 왜 84 타입 답답한 걸 여기서 얘기하지? 왜냐면 우리 BD 타입, 한 번만 이런 말투 쓸게요, 여러분. 당신들이 들어가 있는 BD 타입, 이게 바로 84의 위치하고 같기 때문에 쇼파 식탁을 따로따로 생각을 하다가는 통로가 막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뷰가 만약에 여기가 좋았다면 고민이 좀 됐을 테지만, 어차피 저희 클라이언트 분도 저희는 여기다가 쇼파를 놓고 싶어 하는데 하기 때문에 명분이 2가지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웃기게 들리시겠지만 아트홀 쪽에다가 쇼파를 놓고, 저희 클라이언트 분은 여기를 좀 북카페로 꾸며 놓으실 거기 때문에 TV를 안 놓지만 그것도 영원한 게 아니라 나중에 TV를 걸어도 충분히 다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TV 쪽이 되기 때문에 등치 큰 말, 덩치 큰 소, 그리고 이쪽에는 얇은 공작새가 달려있기 때문에 목장을 꾸밀 때 바로 말과 소를 분리를 하셨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말한 뭐가 된다? 삼각구도가 되기 때문에 방이 넓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예상 의외로 다른 집 평형 타입은 저희가 또 이제 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쪽 라인에 있는 여기는 5구 D 타입은 여기가 소파 자리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끊어주세요. 반면에 이제 주방에서 제가 할 말이 좀 많아요. 이게 크긴 큰데 브라스코 쪽에서 따지면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바로 여기에다가 홈바를 놓으면 얘를 못 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낸 게 뭐냐면, 하단에는 홈바를 하지 말고 바로 저쪽에 있는 상부장 있죠. 저 크림 베이지 톤으로, 저 샌드 베이지 톤으로 똑같은 공간으로 똑같은 높이로 바로 이런 식으로, 이거 원래 엔진인데 나 엔진 없이 갈게. 이런 식으로 상부장만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지. 왜냐면 수납이 부족하거든, 5구 타입이. 대신에 밑에는 아예 안 하면 이쪽 부분도 쓸 수는 있고, 평상시에 이쪽 에이리어는 잘 안 쓰시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냥 식탁을 평상시에 좀 붙여놔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5인 가족이 평상시에 밥 먹는 건 2명 이상 밥 먹진 않는다고. 5명이 같이 밥 먹는 건 우리 드라마에서는 보는 일이고, 이쪽에 있는 의자 메인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손님이 오셨을 때 그때만 이 녀석을 조금 빼서 양쪽으로 의자 진입 반경 쓸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다가 홈바를 하느니 뭐니 해도 손님이 막상 올 때는 확실히 양쪽에 정상적인 의자로 조금 빼는 한이 있더라도 복도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집들이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이 집이 근데 더 예뻐 보인 이유가 바로 제가 그렇게 노래 부르는 타일 옵션을 하셨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다가 이제 식탁을 너무 긴 거 말고 한 1800짜리 정도를 놓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만약에 그래도 나는 수납이 필요하다 하면 이쪽에 이 상부장의 넓이만큼 말고 좀 더 얇은 형태로 여기에다가 그냥 물티슈나 어떤 커피 머신 정도만 옆으로 이렇게 올려놓는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 1600짜리 식탁도 괜찮아요. 근데 식탁은 똑같은 가격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좀 길다랗게 놓고 제 5의 의자가 냉장고 동선 쪽으로 안 튀어나오게 여기서 멈추는 그런 형태를 제가 조금은 추천은 드려요. 염실장, 제가 이걸 설명해야죠. 네. 너무나 축하드릴 거. 와, 이게 세로로 돼 있어. 드디어 이게 세로로 돼 있어.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원래 가로로 돼 있는 게 많았어요. 이렇게 이 나무 판때기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소위 뭐라고 했죠? 보기 싫은 약간 번데기 같은 느낌으로 이게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치가 지금 애매하긴 해요. 여기도 밝아야 되고 여기도 밝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다운라이트를 그래도 조금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 여기에 센터로 삼기에는 조명이 식탁의 조명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홈바를 하신 분들은 센터가 맞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추가로 디자인 조명 하나를 파생시키는 게 제가 봤을 때 좋은데, 만약에 홈바를
위쪽에는 하되 식탁은 한 요 정도로 길게 들어간다 하면 요 공간을 어떻게 좀 활용해 가지고 조명 2개를 내리든, 그거는 이제 우리 메이트 조명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이 홈바하고의 관계를 잘 생각하셔서 뭔가를 조금 꾸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필름지를 안 좋아하는데 푸르주의 특징이 사실 제가 이걸 보고 알아냈거든요. 이 은색을 이 메탈 계통을 쓰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이 자재로 통일을 했으면 어떨 뻔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항상 많으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들어가 보자. 왜냐면 여기가 이제 GTX 건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사정이 없는 이상은 6, 7년 정도는 살아야 돼요, 염실장. 제가 봤을 때는 6, 7년이 짧은 시간 아니죠. 네. 그러면 제 와이프하고 제가 여기 입주민이라면 저는 사실 이거 필름지 하긴 할 것 같아요. 밝게, 더 넓어 보이게. 이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얘랑 비슷한 색깔로 그냥 통일하는 것만 해도 이 집은 화이트 하우스가 돼버리거든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거를 놔둔 상태로 여기는 블라인드나 건너편에는 커튼을 톤 업 시켜가지고 땅 따먹기 해서 얘보다 우리 밝은 땅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얘를 조금 죽이는 경우도 있는데, 냉장고장이 지금 정면에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굳이 이 영상을 안 찍어도 이거 필름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특히 젊은 분들, 일반 분양자분들 같은 경우는 젊은 부부들이 오빠 이거 바꾸자라고 오늘 어제 계속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이렇게 긴 식탁을 놓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이 주방으로서 가구 파는 입장에서는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여기 혹시 몇 분 남았나요? 3분이면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조 팀장님 지금 너무 바빠서 우리 냉장고장, 홈바장, 우리 주방, 보조주방장을 담당하는 리브싱크 조 팀장이 지금 안 오셨는데, 여기가 800, 스위치까지가 한 600 이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줄눈 따라서 보조주방 하나 짜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로 보조주방을 하되, 저는 보조주방을 좀 높게 할 것 같아요. 이 스위치를 안쪽에서 써먹을 수 있게끔. 무슨 얘기냐, 이 위에다가 스위치를 파서 이 위에다가 에어프라이기를 바로 창문 앞에다가 놓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아싸리 그냥 바로 이 밑에까지 해서 그냥 여기서 곧바로 코드를 써가지고 여기 이 창문에서 한 10cm 정도 밑에 걸쳐지게 에어프라이기와 뭐 큐카 같은 거를 놓는 그런 방법이 괜찮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여기는 거리상 밥솥을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밥솥과 에어프라이기만 빼셔도 괜찮고, 이 아래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높게 하라고 했냐면, 직접 써보니 이 쓰레기통을 딱 맞게 집어넣잖아요, 분리수거함을. 그러면 매번마다 이걸 꺼내서 쓰레기를 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유격까지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저도 상판을 좀 높일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이걸 조금 높게 올리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오늘의 집이나 네이버에서 사는 요 한 60cm 정도, 70cm 되는 쓰레기통을 집어넣어도 뚜껑을 열었을 때 이 쓰레기통을 빼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를 이렇게 집어넣는 그 억세스하기가 쉬운 그 구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거 보고 작은 싱크대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하잖아요? 그 애벌 빨래 하는 그 작은 이런 수전 하나 만드는데, 그건 비추인 게 밑에 요만한 분리수거함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수거함 어느 정도 좀 높고 코드 위쪽으로 깔끔하게 파생해서 이 위에다가 딱 환기 잘 되게 에어프라이기와 밥솥이나 큐커 놓는 그것까지 주방을 마치겠습니다. 커튼 부분은 좀 어떨까요? 커튼 부분은 좀 이렇게 공공적인 부분과, 이제 여기에 왔으니까 우리 와 있는 세대의 추천을 좀 나누자면, 공공적인 부분,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좀 느끼실 부분의 좋은 점들은, 첫 번째는 커튼 박스가 넓다예요. 이 커튼 박스가 지금 대략 센치로 보면은 한 17cm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 되게 넓은 거네. 네,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 뭐 23cm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신축에서 평균이 14, 15보다 14라고 봤을 때는 3cm가 더 크고, 그럼 커튼 박스가 넓은 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일반적인 커튼 영역에서는 크게 장점을 못 느껴요. 그냥 공간이 여유 있다 정도인데 요즘은 이제 스마트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전동 커튼이라든지 전동 블라인드라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IoT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커튼 박스가 넓은 게 가능성이 되게 많이 열려 있어요. 예를 들면 커튼을 하나만 사시는 분들이야 박스가 좁든 넓든 크게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거치 속지를 다 사고 그 두 제품 다 전동을 쓰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커튼 박스가 좁아버리면 간섭이 되게 심하게 생겨요. 걸릴 일 있죠?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17cm 정도면 여유 있게 전동을 뭐 블라인드든 커튼이든 거치 속지든 다 쓸 수 있는 면적이라 사실 요거는 애초에 건설사가 이렇게 넓게 뽑지 않은 이상 내가 살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내가 전동을 쓸 거든 안 쓸 거든 또는 뭐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되든 간에 무조건 이거는 장점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 눈엔 장점이 많이 보였다라는 게 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오른쪽 아래에 이 전원이에요. 전원. 아니 근데 여기가 얘네가 네. 전원을 지금 되게 잘 뺐어. 네, 지금 그래서 딱 사각이 없어. 전원 맞아요. 사각이. 그러니까 테레비 자리를 바꾸시는 것도 코드가 많은 게 장점이긴 한데 공청기라든지 뭐 물론 얘네들의 위치가 더 이쪽으로 와 있으면 조금 좋겠어요. 아쉽긴 네,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30cm가 더 안으로 한 얘가 좋았는데. 한 여기까지 와 있어서 커튼을 달았을 때 좀 가려질 수 있는 자리면 더 좋긴 한데 네. 역시나 이 엘프라우드의 모든 고객님들이 전동 커튼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크게 의미는 없는 장점이긴 한데 예를 들면서 전동을 할 거야. 근데 위쪽에 이 콘센트 공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모든 세대들이 다 조명 공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커튼 박스 근처에 전원이 있다라는 건 배선 작업하기가 굉장히 저렇게 멀리 보내는 것보단 훨씬 깔끔할 수 있어서 아니면 보통 중간에서 보는 맞아요. 아주 이거는 더 가까우면 좋겠지만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장점이라 이 엘프라우드는 조금 이런 입주 시기를 고려해 봤을 때도 뭔가 전동을 쓰시는 거에 되게 특화된 아파트를 줘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건설사가 옛날에는 어차피 거의 대부분이 전동을 안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튼박스도 좁고 또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면 밑에 콘센트를 죽이긴 했는데 요즘은 그냥 커튼박스도 넓고 콘센트도 살려놔서 전동을 쓰시기가 되게 최적화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엘프라우드 거실의 이런 공공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세대에 공통된 얘기인 거고 이제 이걸 벗어나서 그러면 너는 지금 이 현장에 와 있는데 네가 이제 의뢰자분이 계실 거고 어떻게 좀 추천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시면 일단 블라인드를 선호하는 분들은 블라인드 파트로 넘어가시면 되고 저는 이제 아마 커튼을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커튼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겉지 두꺼운 원단을 쓰고 뒤에 속지를 까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우리 의뢰자님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아마 겉지 속지를 풀 세팅으로 쓰세요 보다는 속지만 쓰세요인데 이 속지만 쓰게 됐을 때의 문제가 보통 모든 커튼 회사들의 속지들은 굉장히 얇아요. 너무 속옷 저희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 속커튼인 거고 네. 그 속지가 얇으니까 그걸 기능적으로 도와주려고 겉커튼을 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겉커튼을 같이 달아주면 제가 볼 땐 이 집이 갖고 있는 특징 뭔가 좀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해야 되는데 겉지가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 집이 좀 좁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양쪽에 색깔에는 기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겉지를 빼면서 어떻게 하냐 이 속지 자체의 두께를 두껍게 가는 거예요. 우리 브라스코 스타일에서는 보통 중지라고 하고 저희 제품 코드로는 포그 차르르라고 하거든요. 그 차르르라는 개념이 모든 업체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밀도를 보셔야 되는데 저희 포그 차르르 정도면 여기에 딱 그냥 겉지 없이 그거 하나만 쳐놔도 내 앞에 동이 하나 있어도 저 집에서 우리 집이 안 보일 정도의 차단력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고객님이 우리 의뢰자님이 미니멀한 걸 원하신다. 그럼 포그 차르르 하나 정도면 충분한데 두 번째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건 꼭 필수는 아닌데 아마 제가 우리 고객님께 그런 스타일링을 보여드릴 거예요. 뭐냐면 겉지를 쓰는 거예요. 포그 차르르도 쓰고 야 그럼 네가 방금 앞에 겉지를 쓰면 집이 좁아 보인다 그러는데 또 왜 갑자기 겉지를 쓰자 그래 라고 물어보시면 그 겉지를 어떻게 쓸 거냐면 페이크로 쓰는 거예요. 페이크로. 그러니까 비용을 들여서 끝까지 빼는 게 아니라 맞아요. 내가 이 겉지를 쓰는 용도는 진짜로 닦고자 하는 용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포그 차르르가 보통 크림 화이트 컬러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화이트랑 이 아트월이
색이 좀 차이가 나니까 이질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차르르를 베이지로 바꾸면 집이 좀 좁아 보이겠죠? 그래서 포그 차르르를 깔고 요거랑 차르르의 중간색 정도를 자, 오트밀 정도의 약간 맞아요. 포그 그레이, 밝은 비둘기 그레이로 비슷한 색깔로 여기 부분은 메꿔버리는 거네. 그거를 원래 요 타입 정도면 커튼 업체들이 보통 4폭 정도를 권장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한 장씩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이런 브릿지 역할 정도만 해주는 그런 페이크 겉지가 하나 있으면 아마 여기를 놀러 오시는 분들은 저 집 겉지 속지 쓰는데 집이 되게 넓어 보이네? 약간 그라디에이션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맞아요. 양쪽에다가 한다는 거야.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지 알겠다. 어떤 게 정답입니다는 아니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저한테 의뢰를 하신 분들이나 또는 우리 의뢰자님께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비교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냥 포그 차르를 하나만 딱 써서 개방감이 넓게 있는 집과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게 항상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거기서 조금의 변형. 야, 나는 그렇게 하나만 있는 게 심심해. 이런 의뢰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를 너무 FM대로 막 겉질을 4폭, 5폭 써가지고 막 뚱뚱한 겉질 다는 게 아니라 그냥 페이크 느낌만 주는 거예요. 살짝 겉질 하나 던져주고 그 뒤에 페이크 포그 차르를 넣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게다가 보시면 이쪽 부분이 당연히 이 누드 부분이 생각보다 좁아서 다행이었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그 페이크 겉지가 딱 요 정도, 요 40cm 정도만 커버해줘도 아마 되게 예쁠 거예요. 여기가 창문이 그렇게 엄청 작은 거 아니죠? 이게 창이 2분할로 돼 있어서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이 왼쪽 창이 되게 커요. 이게 지금 한 180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작은 창이 아니에요. 꽤 왜냐면 큽니다. 저희가 소위 말해서 중간에 눈이 너무 작아서 양쪽에는 살 부분이 너무 맞아요. 넓은 그런 오구 타입을 많이 봐왔어요. 그런 공간이 그치, 있는 여기까지 한 60cm까지 나오는 거지,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84 타입보다 오히려 이게 넓은 거예요. 맞아요. 왜 그러냐? 그 창문에 창문이 크기가 작으니까 어. 면적은 커져야 되는데 유리는 똑같은 걸 써야 되니까 유리는 그대로 있고 이제 면이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유 공간이 답답해 보일 수 있죠, 좀 그런 느낌. 여유 공간이라는 건 너무 포지티브하게 얘기하는 거고 보기 싫은 그 누드 부분이 맞아요. 오구 타입이 훨씬 더 넓은 그런 현장들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오히려 여기는 유리도 오구 크게 타입이 썼고. 메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대치 창문을 크게 빼가지고 맞아요. 요 누드 부분 그렇다면 페이크 겉지도 두껍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얇게 가셔도 되고 정말 얇게 느낌으로만 중간에 있는 어색한 부분을 터치해버리는 상황이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꼭 뭐 필수는 아닌데 요즘 고객님들의 무료함은 그거거든요. 뭐냐면 커튼힐이라는 거는 되게 급변하긴 해요. 예를 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오늘의 집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흰색으로 꾸민 집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컨셉들이 많습니다. 저희 사이트에도. 그럼 사람들은 그게 처음에는 되게 예쁘게 느껴지다가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 흔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흰색만 하는 거 너무 예쁘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그것도 질릴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퀘스천이 딱 됐을 때 모든 집마다 그렇게 했어. 맞아. 그걸 또 겉지속지로 가버리면 또 너무 과거로 돌아가는 거니까 오케이 니네가 좋아하는 하얗게 하는 컨셉은 그대로 가자. 근데 내가 뭔가 나만의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페이크 겉지를 좀 걸어줘서 좀 이렇게 나만의 스타일로 좀 데코레이션을 해줄게.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고 저희는 이거를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자제분들이 있거나 또는 가족분들에서도 그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잠깐만요. 그거 한번 얘기해 주죠. 여기 아트월 색깔이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아닌가요? 네, 포그 그레이, 샌드 그레이 느낌이죠, 얘네들이. 너무 하얗거나 유광이 아니니까. 네. 이게 지금 창틀하고 너무 잘 맞아. 너무 잘 맞아. 지금 타일도 했어, 이분들. 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집이 근데 표준이 아닐 거예요. 이거 안 하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타일도 강마루. 그렇고, 맞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한번 우리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자, 주방 쪽은 이제 이렇게 엮는 생각이 많이 나요. 사실 여기 주방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방에 블라인드가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희의 첫 번째 피드백은 주방에 내가 내 집에 섰을 때 이건 집마다 다르겠죠? 뭐 간섭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의뢰 고객님은 안 하셔도 그만이긴 한 집이긴 해요.
이렇게 딱 주방 쪽에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언덕 쪽이 있고 뭐 특별히 뭐 사람의 동선이나 여기가 끄트머리에 있네. 네, 이런 게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 앞에 뭐 서로 이렇게 침해할 수 있는 아파트가 보이는 건 아니네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 주방의 기억에 저 앞집 거실이 있었어. 그런 분들은 있으시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 고객님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추천을 해드릴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어떤 목적이냐면 그냥 별 목적이 없어요. 안 해도 되는 집인데 왜 블라인드를 추천해줘? 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예쁘게 하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전체적으로 싹 꾸몄을 때 우리 고객님은 주방에 블라인드가 없어도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 집이거든요. 근데 저녁에 조명을 딱 켜놓으면 여기서 뭔가 빛이 셀 거예요. 실장님, 저희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위에 상부장을 연결을 한다고 네. 했잖아요. 그럼 상부장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나요? 후드에서부터? 그렇죠. 그럼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나나나나 가고 어디서 끊겨요? 여기서 딱 끊기죠. 그러면 만약에 블라인드를 해도 톤을 저는 커튼 블라인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걸로 맞춰달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평상시에 살짝 환기도 해야 되고 행주 같은 거를 말리다 보니 그 블라인드를 요 선까지 이렇게 만약에 걷어 올렸을 때 네. 연결되지 않을까요? 약간 그런 이렇게 톤이? 느낌이죠. 물론 여기 문 쪽은 어쩔 수 없지만 요것만 점핑해서 여기서 다시 상부장이 마감이 되는 게 어떨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끊긴 게 딱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해도 되는 집인데 네. 기능적으로는 그래도 추천을 하겠다는 이유는 방금 루카 부장님 말씀하신 하나의 흐름인 거죠. 흐름. 그러니까 여기서 앞니빨이 하나 빠져있는 느낌보다 이거를 뭔가 임플란트로라도 이렇게 채워놓으면 치아열이 이렇게 딱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 업계는 필요로 접근하는 분들은 필요로만 접근하시면 되고 디자인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필요가 없음에도 사실 들어가기도 해요. 제가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서비스로 해주면 어떤 거예요? 뭐 서비스로 받으셔도 되는데 보통의 일반적인 업체들의 서비스는 콤비 블라인드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보면은 제가 너무 이렇게 장사 속이 강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여기를 서비스로 해드리진 않을 것 같고 서비스는 뭐 세탁실이나 네. 드레스룸 같이 좀 안 많이 안 보이는데. 보이는 곳을 콤비로 해드리고 네. 이런 데는 팔 것 같아요. 팔면서 조금 제품이 좋은 근데 그 좋다라는 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누구는 콤비를 좋다라고 느끼면 그분은 콤비 쓰시면 되는 거고 네. 저희가 권장해드릴 때 여기는 아마 우드 블라인드나 알루미늄 블라인드를 권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톤을 좀 맞춰서. 저희 한 소비자 같은 경우는 친구가 야 우드 블라인드 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 뭐 의견은 되게 많아요. 수미 집에 가니까 맞아요. 우드 되게 블라인드가 많고. 별로더라. 그리고 요즘은 좀 알루미늄 블라인드도 많이 추천해드리긴 하는데 네. 알루미늄은 자재에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죠. 철제 블라인드를 집에도 쓰나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개인 취향 차이로 가시면 돼요. 근데 팩트는 뭐냐면 우드는 불편합니다. 알루미늄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팩트는 우드는 예쁩니다. 알루미늄은 예쁩니다. 근데 이걸 좀 이제 연결시키면 하지만 우드는 되게 비쌉니다. 불편한데 예쁜 제품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불편한데 예쁜 제품을 쓰고자 하는 집도 있을 거고 또는 누군가는 편리한 게 먼저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우드 블라인드가 불편해질 기준이 이 정도 창문 사이즈는 아니에요. 보통 내 지인이 나한테 해서 아마 이 정도 사이즈의 우드는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긴 할 거예요. 실예로 거실에 우드를 쓰셨던 분들이 되게 많이 불편을 겪어서 다음 집에는 우드를 잘 안 쓰려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 잘 설득해서 이 정도 사이즈에 추천해드리면 만족도가 되게 높아져 있어요. 오 실장님의 건 되게 편하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희께 편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우드가 불편하다고 했던 얘기가 이렇게 해서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보통의 우드는 불편해요. 다 불편한데 네. 이만했을 때 불편한 블라인드가 네. 요만해지면 편해지거든요. 그럼 혹시 그분이 거실 쪽에다가 우드 블라인드를 써서 안 좋은 기억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인 게 거실에 쓰던 분들이 네. 다음 집엔 잘 안 쓰려고 했다라는 게 네. 거실에 우드를 쓰면 불편하단 말이죠. 크기가 크니까. 크고 근데 그런 분들을 설득해서 주방 정도에 달아드리면 되게 새로운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도. 나는 우드가 되게 불편한 제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긴 별로 안 불편하네요, 실장님? 이렇게 하시는데 컨디션이 달라졌구나. 그쵸. 그게 우드는 똑같아요. 우드는 늘 불편한데 그걸 크게 쓰면 더 불편한 거고 작게 쓰면 덜 불편한 거죠. 더 빨리 올라가고. 그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네.
과거의 업체께 나빴고 염실장 니네께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모든 우드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 저희가 다만 작은 창에 판 거고 전 업체가 큰 창에 팔았기 때문에 그 전 업체께 나쁘다고 느껴지는 거고 저희께 좋다고 느껴지는 건데 만약에 그건 그분이 그 전 업체에서도 거실은 커튼으로 하시고 작은 창만 블라인드로 했다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진 않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드는 난 편했네 라고 아마 말씀을 하시겠죠. 좋은 말씀이네요. 이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런 거는 서비스로 해도 되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차라리 업체들이 주방을 서비스로 제공해 준다고 하면 야 주방은 나 좀 예쁜 거 사고 싶어. 나 저렇게 눈에 안 보이는데 서비스로 넣어줘. 이렇게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여기가 안방인데요. 안방은 아마 지금 사전 점검을 이틀째 하고 계신데 들어오자마자 작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신축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5구 타입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84 타입에 들어가신 분들도 안방이 넓다고 하신 분은 많이 못 보셨죠. 특이한 구조가 아니면.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놈의 비상대피 공간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이런 베란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가 끊겨서 또 작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 여기 사이즈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막 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붙박이를 했을 경우에 침대를 큰 거를 못 놓는다. 더블 침대도 들어가기가 힘들다. 더블 침대 들어가기 힘들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엘프라우드 우리 BD 타입은 제가 나누자면 이제 A경우, B경우로 나눌게요. 그러니까 타입 번호 A, B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A라는 방향이 있고 B라는 방향이 있다고 하는데 A라는 방향은 뭐냐면 우리는 슈퍼싱글 2개 안 놔도 된다. 그냥 한 라지킹 1600짜리만 놔도 된다. 이런 분들은 헤드를 과감히 포기하세요. 헤드를 포기를 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붙박이 앞쪽에 있는 공간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뭐냐면 여기까지만 붙박이를 내서 이걸 메꾸는 옵션을 지금 요청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클라이언트 분은 다행히 이 부분을 신청 안 하셔서 그냥 여기다가 일자로 하는 방법을 이제 쓰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슬라이딩장을 많이 이 공간성 때문에 생각을 하시는데 슬라이딩은 보통 여다지보다 이 깊이가 기본 12cm 정도가 더 튀어나온다. 그게 무슨 얘기냐? 아예 방을 영구적으로 더 작아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붙박이를 짰을 때 조금이라도 공간을 넓게 쓰면 여다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다지 했을 경우에 저희는 마이너스 몰딩을 시공하게 되는데 자, 이 엘프라우드는 바로 이 부분에 스프링클러가 보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걸 핑계 삼아서 그래서 위에가 몰딩이 존재한 이유가 그래야 이게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라고 하는데 보통 기성품 또는 옵션이 요만한 몰딩 있죠 염실장님. 네. 근데 저희 브라스코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정밀 실측에 의해서 저희 끝까지 올라가고요. 문은 바로 요 정도로만 비켜나가게 하는 그 마이너스 몰딩 기법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한 일자형 붙박이를 여다지로 해서 이 앞에도 한 10cm의 여유 공간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붙박이를 최대한 슬림하게 어떠한 여유 공간도 안 보이게 딱 이렇게 비껴 나가게끔만 제가 하는 게 이제 계획을 잡은 거고 두 번째는 침대는 이제 어떤 수납 침대를 이용해서 좀 더 거실장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같이 수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파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 보통 붙박이 안에 침대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는 제가 상품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추천 안 해줘요. 왜냐면 침대가 대부분은 다 잡아먹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자들이 매트리스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발 덜덜덜 떨면서 물건을 놨다 뺐다 하는 여자는 이현경 씨 빼고는 없어요. 키가 닿지도 않고 여자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싸리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방 하나를 그냥 망치는 느낌이 드시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붙박이 플러스 그냥 침대를 안 사도 아이들이 어릴 경우에는 같이 자잖아요. 패밀리 베드를 놔도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패밀리 베드가 크면 튀어나오잖아요. 문이 안 닫혀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붙박이를 이제 못하지만
그런 류의 집들은 짐도 많기 때문에 이제 드레스룸 안에 붙박이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말했던 A, B 컨셉이 무슨 차이냐면 A 컨셉은 익스텐션 된 거를 연결을 하든 메꾸든 또는 아예 붙박이라든 일단 안방에 붙박이를 넣는 사람들, 이분들은 일단은 1600 이하의 해도 없는 침대를 살 수 있는 집안입니다. 이거를 A로 빼고 B는 도저히 침대를 이쪽에다가 배치해야 된다. 이제 침대를 놓는데 이제는 리빙 박스를 다시 사야 되는 말 같지 않은 상황이 생겨. 이분들은 이제 B 타입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에 이럴 때는 이 창문이 독이 되는 거예요. 이 창문이 없었더라면 여기에 기다랗게 붙박이를 짤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창문 때문에 이제 이것도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이제 여기에 소비자가 오신다면 저는 그냥 양쪽으로 붙박이를 2개를 놓는 방향을 하자. 그러면 아마 제 생각인데 한 4자 정도의 이불장이 됐든 뭐가 됐든 양쪽으로 붙박이를 만들고 중간은 모조리 다 낮은 장으로 이렇게 좀 서랍장 같은 걸로 꾸미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부장님, 왜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부정하시나요? 실제적으로 이 시스템은 큰 옷을 걸기에는 이 공간이 좀 좁아요. 그래서 옷이 좀 돌아가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여기 우리가 옷이 엄청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500도 안 되기 때문에 큰 파카는 하나가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로 걸릴 거거든요. 이거를 생각 안 해요. 어깨 폭이 얼마가 나와야 될지. 보통 옷걸이가 40cm, 옷걸이로부터 한 양쪽으로 7.5cm가 옷걸이가 원래 커야 이 옷걸이 40cm 위에는 옷이 7.5cm 어깨 폭이 좀 풍성한 패딩이나 롱코트들이 걸리는데 요거는 지금 여유 공간이 한 1에서 1.5cm 정도씩 밖에 더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옷이 이렇게 휘어져서 걸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공짜로 제공받는 게 아니라 구매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실측할 때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저희가 어떻게 하게 됐냐면 신랑분이 재테크 근무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싸리 이 부분을 이동을 시켜서 이 안에다가 옮겨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러비놈을 이용해서 작은 미니 서재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이럴 때는 이제 창문이 또 유리한 게 이 창문이 있기 때문에 서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프앤하프 2분의 1로 이쪽은 서재 공간, 이쪽은 이제 이렇게 그냥 이지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수납 공간으로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분은 붙박이를 하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A 컨셉이라서 이게 가능한 거고 B 컨셉으로 저쪽에 침대 하나로 딸랑 끝내버리는 집들, 이 집들은 이제 서재는 포기해야겠지. 우선순위에서 지금 서재가 문제가 아니라 양쪽이든 아니면 기역자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조명을 피해가면서 마이너스 몰딩은 안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주방 수납 특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이 창문이 왜 사실은 독이 되냐면 얘 때문에 길게 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 박탈당한 거죠. 왜냐면 저는 창문 앞에다가 붙박이를 세울 건데 결로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건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여기에는 그 제습기 관련 때문에도 이게 좀 뭔가가 어색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양쪽으로 이불장 정도 2개를 꾸미는 장을 2개를 꾸미는 그게 B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프라이버시상 가렸습니다. 센스 있죠? 감사합니다. 자, 사모님, 이게 뭐예요? 다이닝룸이요. 다이닝룸 겸 서재. 네, 맞아요. 왜냐면 사모님은, 우리 고객님은 저같이 게임 매니아에 모니터를 3-4개를 좋아는 하셔도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네, 제가 봤을 때 노트북 하나 정도만 키시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말한 스타벅스 놀이에요. 네. 이 러빈룸 바로 우리 벨포드 블랙의 오크로
한 요거랑 그 다음에 사실은 식탁은 원래 포세린 하려고 하시지 않았나요? 사모님도? 저는 화이트. 화이트 포세린 전형적인 제가 맨날 네, 맞아요. 이거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길을 원래 걷고 계셨어요. 네. 근데 제가 막 무슨 마스크 얘기를 이렇게 꺼내면서 막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면 뭐 이렇게 하얀색 마스크 쓰면 얼굴이 누래 보이고 그 다음에 까만 마스크 쓰면 좀 뽀여 보인다 그런 식으로 이 바닥을 좀 더 밝게 보이게 하자 막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네,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만약에 기존에 사모님이 알고 있었던 그냥 미끈미끈한 그런 끄트머리 원목다리 달린 식탁이었으면 쳐다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올드해 보여서. 네, 맞아요. 그리고 우드 슬랩도 유행 지났대. 너무 두꺼워서 아예 3m짜리를 스타벅스처럼 놓으면 예쁘겠는데 1800짜리 우드 슬랩은 좀 키 작은 놈 같거든요. 한마디로. 두꺼우니까. 근데 요거는 어떻게 저한테 낚이셨나 봐요? 올리버 할인에는? 포실린하고 요거랑 이제 두 개를 알려주셨는데 요거 보자마자 다른 거가 바로 안 왜냐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아마 기억이 나는 게 사모님 같은 경우는 제가 홈스타일링 할 때 그 노트북을 이렇게 올려놔서 그걸 한번 재현을 해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한 표면에 방에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약간 그 따뜻한 표면에서 선택을 하셨죠. 왜냐면 제가 팔 걷으라고 하면서 네, 저희 그 대리석 식탁에 팔 올리라고 했는데 확실히 좀 추웠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모님 그거 아세요? 사모님 오고 나서 저희가 갑자기 그게 생긴 거 따뜻한 포세린 하면서 그 주문 제작하는 게 한참 나왔잖아요. 그래도 이미 사모님은 제 생각에 그때쯤에 이거에 반하셔가지고 백도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이게 딱 그 우리가 말한 좀 커피숍 튜닝을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원래 이 방이 저를 안 만났으면 무슨 홈짐이나 뭐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셨었죠. 네, 운동하는 장소? 그 운동용품 놓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냥 코로나 끝나가니까 헬스장이나 가고 이거는 오히려 손님들을 만날 때 조금 넓게 식사를 하자고 하고 그 다음에 몇 분 남았나요? 지금 3분 지났어요. 네, 아직 시간 많아요. 예, 조금 정면에서 하면 사모님이 보이시니까 저쪽에서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시죠? 자, 제가 여러분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 창문의 위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은근히 여기도 위치가 좋아요. 근데 제가 노리려고 하는 게 사모님은 지금 아마 지인분들, 친구분들이 집에 놀러와서 새 집, 좋은 집 왔으니까 그래서 술도 좀 드시고 회식도 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가족분들도 오시잖아요. 네, 근데 5구 타입의 주방이 제가 분명히 작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충망까지는 안 열겠는데 여기다가 가스버너를 놓든 1인 인덕션 놔서 고기를 구워 먹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이 올라가는 선풍기를 지금 사모님이 서 계신 자리에 놓거든요. 연기가 이쪽 방으로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거지. 저 주방에서 고기를 구우시잖아요. 그러면 거실에 있는 우리 캄포쇼파가 그 냄새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먹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상도 하기 싫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여기서 커피도 드시고 그냥 친구들이 오면 이걸 좀 땡겨서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시면 되는데 아까 저희가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이거 방 너무 위치가 러비룸이랑 이쪽에서 한번 다시 찍어주시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게 사모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원래는 되게 비좁았을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나보니까 딱 맞죠, 여기가. 네, 의자에 지인분들이 앉아도 뒤로 왔다 갔다 다 할수 나오는데, 있더라고. 의자? 네,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다 나오고. 네, 그러니까 책장이 없었으면 좀 어색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맞아요. 딱 이게 서재 겸 회식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아직 이사를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채우진 않았는데 어차피 나중에 소품으로 채워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포세린을 놓으시든 원목을 놓으시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바로 창틀 앞쪽에 붙여서 이렇게 다이닝룸 체제를 아이들이 방을 차지하지 않는 집에서 즉 무슨 신혼부부나 또는 우리 싱글분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딱 아이가 아직 한 명이지만 방에서 노는 아이가 아니라 거실을 어지러 눕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면 이런 다이닝룸 체제가 제가 봤을 때는 한 3, 4년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몰딩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는 또 특이하게 이게 뭐죠? 스타일러. 이게 3벌짜리 아닌 것 같은데요? 5벌. 그쵸? 5벌짜리 스타일러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여기다가 이렇게 수납까지 해가지고 네, 맞췄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모님 저희 마감이 틀리죠? 딴 데하고. 네, 깔끔하게. 진짜 마감 깔끔하게 하죠. 저 끝으로 가보는 게 이게 사실 제가 요즘 안 찍어서 그런데 아예 이런 식으로 여기는 사실 간섭 걸릴 게 없어서 굉장히 위로 올라갔고 또 하나 특징이 우리 염 실장이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 커튼을 갖다가 보통은 이제 사실 하얀색으로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지금 안막인가요? 네, 안마기. 근데 색깔을 되게 밝은 걸로 하셨어요. 원래 베이직 톤을 염두하고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했어요. 지금 북박이랑 되게 톤을 맞추기 때문에 이 침대가 더 깨끗해 보입니다. 예, 너무 깔끔해요. 무슨 호텔 같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저희 북박이 내경은 얼마로 하셨어요? 그래도 55cm로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경. 안에가 그래도 옷이 튀어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네. 옷이 튀어나오지 않아서 아마 580나 600으로 하셨을 것 같고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샌드 베이지 톤. 근데 이게 참 제가 촬영할 때마다 느끼는 게 지금 이 색깔하고 이 스타일러 색상하고 화면 보면 좀 틀려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실물 보면 거의 다 되게 비슷해요. 비슷하거든요. 네. 이게 화면에 안 남겨지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두 개가 실물을 보면 거의 한 몸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너무 정직해 카메라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저희 제품은 아니지만 원래 가지고 계셨던 침대 프레임이 아니면 구매를 하신 거예요. 이번에 새로 구매했지만 사모님이 어쨌든 홈 스타일링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신 게 헤드를 너무 두꺼운 걸 하지 않아서 어디를 확보했다 자리를 바로 요 공간을 조금 확보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이 집은 큰 평형 타입이라서 이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사모님께서 이게 한 84 타입 이하의 집이었다면 사실은 요것도 좀 신경 쓰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9평이라고 하는 84 타입 분들이 이거 없이 저희가 원래 애들 방에만 하기로 했던 그 수납형 침대를 많이 하는데 이 집은 이거 잘한 것 같아요. 저 선반도 마음에 드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너무 고맙게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제가 좀 게임 잠깐 그만해 주시죠. 네네네네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제가 그럼 일어나겠습니다. 그 마이크 가지고 저희 사장님 옆으로 좀 한번 가주시면 좋아요. 제가 버튼 터치 해드릴게요. 사장님은 화면에 안 나오시니까 이게 지금 일반 그냥 아이방 책장 뭐 서재 세트가 아니라 이게 저희 러비놈 그 서재를 꾸미신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보면 처음부터 이 TV를 넣으려고 TV 박스도 넣어달라고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제일 인상적인 게 보통은 수납이 많았잖아요. 네. 저희가.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아무래도 네. 액박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안에 같은 경우도 좀 짐 같은 게 들어가고 그죠? 네. 어떻게 보면 미니 거실장을 합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책상하고 책장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서재용으로도 프린터기 넣고 여기 이제 노트북도 놓고 약간 올인원 기분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네. 안방은 제가 볼 때 가장 큰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의 과거 영상들을 보면 이게 단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에 반대인데 커튼 박스가 엄청 깊어요.
아, 그래요? 17cm가 들어가거든요. 깊어요. 이거. 커튼 박스가 깊은 거는 안방의 왜 장점이냐면 동일한 안막 커튼을 쓰시는 조건에서 박스가 깊은 집들이 안막률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왜냐면 위쪽으로 새는 빛들이 박스가 얕으면 그게 다 타고 들어오거든요. 아, 약간 라이트닝 프레임처럼 맞아요. 이게 성가시겠다. 근데 박스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런 새는 빛들이 많이 막혀서 아.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안막 커튼을 원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통 판매량을 보면 안방에 안막 커튼이 나가는 게 열에 8집이라는 거거든요. 정도 돼요. 그분들은 아마 이 박스가 깊은 게 아마 내가 똑같은 안막 커튼을 써도 안막률이 좀 더 잘 된다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전집에서 가져오는 커튼을 쓸 거야. 근데 똑같이 달았는데 전집보다 안막이 더 잘 되네? 라고 느끼는 게 두 가지일 거예요. 박스가 깊은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건설사가 유리에 이렇게 반투명 시트지를 발라놓은 거 하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안막률에 되게 영향을 많이 주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안방 유리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안쪽에 반투명 시트지를 이렇게 미리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괜찮네. 안막률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아까부터 말했던 몰랐네. 장점들은 거실은 박스가 넓고 전동에 특화되어 있다. 창호 쪽으로 장점 하나가 플러스네요. 다른 퓨즈보다. 안방은 아무래도 주무시는 곳이다 보니까 안막 유리에 대한 장점이 다른 단지들보다는 훨씬 더 이런 거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안막 유리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라 안막이 필요한 분들은 엘프라우드 이 안방은 되게 아늑한 침실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똑같은 건 이런 거예요. 커튼 박스가 가다 잘리는데 이런 건 이제 엘프라우드의 특징이 아니라 요즘 건축의 가장 기본이죠. 이 뒤쪽에 대피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커튼을 맞추시는 분들은 이렇게 양계형으로 가시는 것도 추천하는데 혼자 여기서 커튼이 요만큼이 서 있는 게 좀 꼴보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붙박이도 하니까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은 꼭 커튼은 양쪽으로 가는 게 정석 아니야를 좀 깨부시고 그냥 한쪽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편계형 커튼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블라인드 추천보다는 커튼 추천이 맞는 것 같고 아마 있는 걸 그대로 쓰시는 분들은 전집보다 동일한 제품인데 안막이 더 잘 되는 걸 느끼실 거고 새로 맞추시는 분들은 꼭 양쪽형 커튼이 아니라 이런 편계형 커튼으로 맞출 수도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가 이제 중간방인데 중간방이 조금 더 폭이 좁아요. 그건 뭐 다 똑같아요. 2400, 옆방이 2700인데 우리 고객님이 이제 저랑 많이 친해진 고객분이라서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엊그저께 만나서 고객님 하면 이 얘기를 아마 생략했을 거예요. 근데 아까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은 이거를 옵션으로 하셨어요. 근데 이미 옵션으로 한 건 여러분 후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이거를 뜯어내는 게 더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물론 우리 고객님이 이걸 뜯어내시겠다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저는 그래요. 이 붙박이는 저쪽 방에다가 하는 게 나을 뻔했고 여기가 지금 실제적으로 공간이 되게 좁아요. 왜냐면 이 스위치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염 실장님? 그래서 이 거울은 장점이에요. 이게 제가 저희 브라스코도 사실은 다른 회사명으로 특히 너샵 그리고 중흥토건에 이제 옵션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저쪽 현관 쪽에 있는 방에 들어갔을 때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붙박이를 저희 쪽 옵션으로 하신다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를 여기까지 아예 빼버리고 이 스위치를 측면에다가 다는 게 좀 더 낫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면 실장님 여기까지 붙박이를 아예 빼버리고 이 스위치와 밑에 있는 콘센트를 어떻게 한다? 돌려서 이 측면으로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옷이 많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니 수납이 많아지. 네, 근데 이쪽 집은 이걸 했기 때문에 잘 쓰면 되고 너무 다행인 게 이분들은 지금 아드님이 그러니까 여자 자제분이 없기 때문에 옷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더 적으실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이 방으로 따지면 저희가 만약에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 분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지만 여자 아이들 2명 있는 집은 역시 여기다가 붙박이를 짜야 돼요 안 짜야 돼요? 짜죠. 짜야 되죠. 그럼 여기도 끝까지 가고 이걸 옆으로 뺀다? 아니에요. 만약에 옆에 있는 옵션을 안 하신 분이라면 여기는 정상대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왜? 여기다가 뭐를 달면 좋다? 거울. 왜냐면 제일 입구로 나가기가 쉬운 게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공용 재산으로 따지면 여기 있는 따님은 싫어하겠지만 애기 엄마하고 신랑분도 애기 아빠도
여기에 출근할 때 이 문만 열면 여기서 좀 옷 연세를 이렇게 잡고 좀 위아래를 보고 신발 신고 곧바로 중문 열고 출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울의 위치라고 봅니다. 저는 화장실 거울 볼 건데 화장실은 밑에까지 안 나오던데 은근슬쩍.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은 그냥 닫아놓고 아무리 애들 있는 집이 문 열고 살아도 화장실만큼은 문 닫고 여기는 거울을 억세스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이쪽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면 바로 이제 침대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이 서랍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려고 해도 이 서랍이 이 억세스가 쉬운 이쪽 방향에다가 놓는 게 난데 이 침대 안쪽으로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열었을 때 이제 과연 이 공간이 얼마나 남냐는데 이게 2100이 남아요. 여러분 이게 이 침대를 놨을 경우에 사실 2100으로 또 하면 안 되는 게 프레임이 위에까지 올라가면 사실 2050으로 또 잡아야 되거든요. 즉 이 문을 여는 거를 침대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쪽으로 침대를 놓게 되면 이제 책상을 놓을 자리가 없어요. 책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실제적으로 한 90cm짜리 하나 그냥 책 한 권 올려놓으면 끝나는 그런 거밖에 못 올려놓으시기 때문에 무조건 5구 타입은 여러분 여기에 침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헤드에 있는 침대를 하면 문이 열리는 게 너무너무나 불편하시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헤드 없는 침대를 이 색깔하고 동일한 색깔로 이렇게 딱 짜맞추고 이쪽 부분에 책상이나 책장을 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사진이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제 블로그에 그 정리해 놓은 거나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작은 방은 요 정도로 하고 자, 여기는 물론 이제 공주님 방이니까 이거 사는 거에 대해서 전혀 저도 불만은 없어요. 한 번은 사줘야 돼. 왜냐면 얘 소원이었잖아. 이런 공주 침대가. 근데 얘가 나중에 학생이 되면 사모님 왠지 얘랑 비슷한 수납도 옷이 많아지면서 해줄 것 같지 않아요, 사장님? 왜냐면 이 자재가 기가 막히게 비슷하죠. 네. 옵션이랑. 네, 네. 그래서 저 한번 따라와 주실래요, 사장님? 내가 그럼 미리 가서 우리 아드님이 나오나 한번 볼게. 아들, 일로 와봐. 일로 숨어. 일로 가. 일로 가. 여기로 가. 오케이. 사장님. 이게 이제 아드님 방인데, 이게 순정이죠? 사모님 일로 오세요. 안 보이게, 이게 순정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때 그거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이렇게 원래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사장님하고 사모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 서랍이 있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멍청한 행동이었죠. 우리 말고 여기서 이 위치가 이게 좀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저희는 옵션처럼 보이게 하는 게 좀 목적인데 똑같을 수는 없지만 네. 이 까만 철이 네. 좀 사장님 별로셨죠, 사장님도. 이게 꼭 연필 진하게 이렇게 선 그은 것처럼. 그래서 그대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사모님, 이게 뭐가 안 됐다고요? 이게 생각 못했는데 오늘 옷장 정리를 하면서 옷 정리함을 샀는데 이거 정리함?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얕아? 이 이게 서랍이? 서랍이 얕아요. 얕아. 이게 겉에서도 겉에서 봤을 때는 높아. 열락한데, 네, 높은데, 안에서는- 안에가 그 박진영 말투로 네. 공기반, 자재반, 그거 맞죠? 네,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대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럼 그대로 사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도망가자. 쇼파로 도망가자. 이쪽으로 한번 오시면, 요게 이제 저희 쪽에서 맞추신 거 맞죠? 사모님? 요거는 이제 사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쇠조차도 옵션처럼? 색깔을 네, 맞췄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서랍 이쪽으로 옮긴 게 두 분 생각이셨죠? 네, 아니면 네, 우리 네. 실측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나? 아니 이게 그 거울 안에 그가 전신 거울을 원해가지고 여기다가 공주님이니까 네. 지가 여기서 옷 입을 때 네, 네, 왜냐면 네. 이쪽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네, 네, 네. 이거 머리 쓰셨네. 네. 이거 괜찮네. 네. 공주님 침대 한번 비춰주세요. 영락 없는 공주님.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좀 더 접근성이 있는 걸로 네,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얘가 좀 더 묵직한 것 같지 않아? 쟤보다? 자재가? 네. 그리고- 이게 옵션이고 저게
오빠랑 한 것 같은 느낌. 조금 그냥 그 허접한 그냥 그 가구 브랜드에서 그냥 한.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은 여기를 인터뷰를 꼭 하고 싶었던 게 이거는 좀 어때요, 속이? 그럼, 네. 그래서 옷 정리함을 넣었는데 딱 맞춤처럼 다 들어갔어요. 여기가 맞네. 네, 이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겉에서 봤을 때 높이랑 안에 높이랑 같아요. 저 있게. 네. 조금 까다로운 분들은 25,000원씩 추가해서 댐핑을 그거, 해도 얘기 되는데 들었어요. 굳이 안 하시더라고. 네. 안방은 하는데 얘는 네. 오히려 그게 좀 귀찮은가 봐요. 네, 그냥- 애들 방은 그냥 아침에 양방 하나 빼고 네, 그냥 네. 쾅쾅 닫아도 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얘가 진짜 딱 어떻게 보면 맞네요. 근데 이런 것들도 사장님이 혹시 보셨죠? 다 일일이 이렇게 마감하는 거. 보통 이런 마감도 기성가구에서는 어떨 때는 그냥 밑쪽에서 이렇게 마감하는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잘 해줬네.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시면.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게 저희가 원래 마이너스 몰딩으로 유명했잖아요. 맞아요. 그거 하고 싶어요. 그게 애들 방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네.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께 이게 몰딩이 그래도 좁은 편이야. 딴 데보다. 네. 네, 그래서 이 안에가 공간이 더 많아. 이게. 잘 하셨나요? 진짜 영락 없는 공주님 오시네. 이렇게. 오늘 여기 촬영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이게 서랍이 아까 사모님 몰래 한번 열어봤는데 이 기저귀 통이 세로로 들어가는 수납은 전국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물론 뭐 인테리어 회사에서 이렇게 맞추면 맞추는데 이렇게 제품으로 파는 것 중에 이것도 겨우 들어가는 서랍이 많아요. 블라인드는 어떻게 보면 두 방이 꼭 쌍둥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두 쌍둥이? 방이 거의 똑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블라인드를 할지 커튼을 할지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의뢰하시는 분들 다를 텐데 좀 주의하실 것 또는 의뢰하시기 전에 한번 고민해 보실 것들은 뭐냐면 보통 이렇게 창이 작은 현장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대부분 블라인드를 많이 생각하고 와요. 그래서 창이 작은데 블라인드가 잘 어울리는 건 맞고 그게 틀린 건 아니라서 저희도 처음 상담의 스탠스는 블라인드로 하시죠인데 이제 가끔 공간을 물어보면 아이들이 잠을 자거나 또는 뭐 게스트룸이거나 뭔가 다 큰 자녀분들의 침실일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너무 창의 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커튼으로 가셔도 나쁘진 않아요. 창이 작다고 해서 꼭 커튼을 해야 되고 창이 크다고 해서 꼭 블라인드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방의 목적에 따라서 창이 작아도 커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창이 작은데 커튼이 들어갈 땐 또 두 가지 고민을 하시죠. 첫 번째는 그럼 그 커튼을 이렇게 창문형 커튼으로 커팅할 것인가? 네. 아니면 그냥 풀 사이즈로 다 빼서 바닥까지 내릴 것인가? 이렇게.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엘프라우드만의 고민이 아니라 요즘 입주 현장들을 많이 다니면 반창집들이 더 많거든요. 예전에는 열의 5 현장이 그랬다면 지금은 열의 9 현장이 반창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께 제가 늘 보여드리는 게 비교 사진이에요. 반창으로 된 집의 사진과 전체 창으로 된 집의 사진을 꼭 보여드리는데 그거는 그렇게 실제 시공 자료를 보시고 장단점을 들으신 다음에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타입과도 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겠지만 커튼 사세요 블라인드 사세요가 절대 아니라 블라인드도 좋고 커튼도 좋은데 이 방을 내가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목적에 좀 따라. 환경이 달라지면 좋다. 몇 가지 예를 한 2가지 정도만 들려드려보면 서재야 그냥 아무도 안 자고 컴퓨터 책상만 놔 당연히 블라인드가 유리한 겁니다. 네. 그런 집도 커튼 하셔도 되겠지만 또는 우리 아이가 여기서 잠을 자는 방인데 우리 아이가 추위를 좀 많이 타 그럴 때는 풀사이즈 커튼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또는 우리 아이가 많이 어리고 혼자 자는데 추위를 많이 안 타. 그럴 땐 아주 귀엽게 반창 커튼으로 해주는 것도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웹을 찾아보시면 되게 귀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자체 산하에도 이렇게 반창만 전문으로 하는 원단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반창 전문 커튼들도 나오고 풀사이즈 커튼도 나오고 또 블라인드도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세부 상담을 받으시고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 제일 먼저 선보이는 거는 바로 이 러빈홈이라는 주문 제작식 오픈형 책장인데요. 이게 특징이 타공이나 실리콘 마감이 필요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옮기실 수가 있어요. 이사를 갈 때나 아니면 이사 말고 이제 본인의 집에서 좀 위치를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도 가능하고 칸도 추가를 할 수 있고 어떤 수납 솔루션을 우리가 소위가 아는 레고처럼 이렇게 위치나 어떤 추가 사항이나 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실질적으로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이게 이제 이런 알파룸, 서재, 신랑분들의 서재나 학생방에 원하는 부분으로 꺾거나 책상을 함몰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프린터기를 조금 함몰시킬 수 있거나 뭐 컴퓨터를 양쪽으로 놓고 이런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은 화이트와 서재 오크 이 두 가지 색상으로 저희가 지금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납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런 이동식이 좀 싫고 좀 인테리어처럼 좀 고정되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 쪽에서 이렇게 주문 제작 자체가 가능해요.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바닥이나 대리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공을 할 때 이렇게 방까지 좀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이런 단품 자체만 이렇게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보통 주니어장을 많이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 건설사하고 비슷한 색깔, 거의 동일한 색깔로 아예 수납형 침대를 짜서 이렇게 약간 좀 같은 세트로 마침 옵션에서 이렇게 파생한 것처럼 옵션에서 고르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건 일반 가구점하고 틀린 게 이런 식의 주문 제작이 일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드 스페이스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아파트 단지든 실제적으로 이제 주니어장을 이제 하나를 복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이거 색깔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카탈로그 이쁘게 나와서 저희가 핑크와 스카이블루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좀 화이트한 얌전한 색깔들이 많이 이제 구매가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차이입니다. 기존 건설사 쪽에서 많이 제공되고 저희들이 좀 복사를 하고 싶은 형태가 이제 이 옆구리에 책장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인데, 제가 이거를 그리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게 은근히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차라리 이거보다는 같은 형태지만 이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거울이 이런 식으로 문이 달려 있어가지고 따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화장품이나 작은 물건을 적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맞추는 작은 방 붙박이가 훨씬 더 실용적이더라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은근히 필요 없는 물건을 적재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이제 그만큼 죽어버리는 거죠. 얘보다는 얘가 수납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장이나 홈바 관련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냉장고장에 대해서 관심인데, 제가 미리 영상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냉장고 단품만은 취급하지는 않아요. 가격대도 안 맞으실 거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붙박이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그 집들 한해서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시공 자체를 저희가 해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에서, 우리 브라스코의 누림에서 이제 하는 형태는 이쪽에 철심을 박아요. 그래서 이 상부장이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잘 있다가 이 부분, 이 중간 부분이 좀 처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시공을 하면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에 그 앙카 박는 것처럼 어떤 고정 장치를 저희가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 게 이제 김냉 대신에 홈바를 하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건 뭐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예전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자재 색깔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프리조자이에서 어떤 분이 좀 애매한 공간이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함몰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화이트 톤으로 전체를 냉장고장과 더불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홈 스타일링 받으러 오시면 제가 이런 필름지를 직접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 그 기존에 구매하신 냉장고하고 매칭이 되는지 정도는 제가 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건 바로 스타일러인데요. 드레스룸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느 곳이든 일단 스타일러 부분을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는 것이 좀 많은 분들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짜드린 거고요. 기존 붙박이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이쪽 한 측면에다가 이렇게 위에는 비어있지 않게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그 부족한 공간을 좀 선반을 절대서 스타일러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되는 단지가 있고 안 되는 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단품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붙박이를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이런 스타일러 부분을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붙박이 한쪽 켠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니까 이건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스타일러 이외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을 추가적으로 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거의 건설사하고 비슷한 사양 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은 사양의 이런 드레스룸을 되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거를 조금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 바로 기존에 우리 알고 있는 이런 약간 노출식 그런 드레스룸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요즘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문짝을 달면 이제 어떨 때는 간섭이나 너무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짜는 드레스룸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붙박이하고 다르게 위에가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벽지 유실 마감이 안 생겨요. 기존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드 스페이스를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정말 붙박이처럼 쓸 수 있는 드레스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오신 많은 신혼부부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예 이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오래 살 것이다, 자, 이런 분들은 바로 저희가 요즘에 서울 쪽에서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 이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조명을 꺼놨을 때는 흑경으로 보이고, 조명을 켰을 경우에는 이제 속이 보이는 이런 오픈식 유리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LED 바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로로 많이 파생을 하거나 이렇게 노출형으로 했는데, 저희 브라스코 누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 벽체 안쪽에 이 LED가 한무리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아예 간섭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드를, 안쪽에 있었던 코드를 바깥쪽으로 좀 빼는 형태.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런
노출형 또는 어떤 히든 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런, 낮에는 속이 안 보이지만 주인이 들어갔을 때는 이쪽에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예, 이제 이런 형태가 뭐 어떤 특정 지역을 운운하면 물론 안 되지만 저희 이쪽 서울 쪽 중에서도 송파 강남 쪽에서는, 예, 가격이 조금 센 한이 있더라도 아예 이게 이제 계속 살 집이다, 더 이상 이사는 안 갈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좀 좋은 퀄리티의 제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B2B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의 인테리어점에서 받는 견적의 한 반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붙박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장은 바로 요 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홈스타일링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이 위에는 공간이 비어있는 이런 데드 스페이스, 네, 이런 거를 이렇게 결코 좋아하진 않아요. 이거는 물론 비어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육안상으로는 이게 천장으로 느껴지잖아요. 선이, 어떤 종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는 것처럼 저희 브라스코는 아예 끝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자재를 맞추죠. 거의 자재를 비슷하게 맞추기 때문에 어떤 천고가 좀 더 높아 보일 거예요. 이제 대부분 아파트들이 왜 천고가 2300 정도 되잖아요. 이걸 2400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저희가 이른바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비싼, 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턴키로 이거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이 턱이 항상 존재를 해요. 이유를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귀찮아요, 작업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튼 박스 안에까지, 안에 있는 인사이드 그 마감재가 들어가고, 겉에 있는 문은 거의 여기에 간섭이 안 생길 정도로 천장까지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관이 펼쳐지겠죠. 거의 마감이 인테리어를 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어떤 마감섬이 없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가, 보통 이렇게 창문이 거실에 나와 있는 케이스에는 정말 애매한 게 붙박이를 놓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롯데캐슬 동탄역이라는 아파트에서 이런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평형 타입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예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제가 제일 상담할 때 많이 쓰는 사진인 게, 기존에 건설사가 쓰고 있는 자재와 저희가 쓰는 자재가 거의 이제 이질감이 안 생기게 한 벽으로 느껴지게끔 하는 이런 그 마이너스 몰딩 방법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미는 그런 방식이고, 실제로 잘 보시면 이 손잡이조차도 색깔이 틀린 게 저희가 싫어서 손잡이 부분까지, 이게 잘은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게 그냥 하나의 패널 또는 하나의 아트월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컬러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색상은 완전히 똑같은 건 알아요. 제일 비슷할 겁니다.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맞추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컬러 매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매칭시키고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옵션보다 더 옵션 같은 붙박이장, 가격은 반절 가격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진은 조금 의미가 틀린 부분인 게 이제 요즘에 화장대를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아예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화장대를 다시 만들어 달라, 또는 알파룸이 있더라도 사실 저희 남편분들이 은근히 자기 서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집어넣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붙박이는 붙박이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간접 조명까지 예쁘게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지도 나고 실용성도 괜찮죠. 왜 그러냐면 또 마이너스 몰딩이다 보니까 천장도 좀 높아 보이고. 하지만 이 사진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인테리어처럼 보이게 어떤 기성장을 설치할 수 있는 케이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브라스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님의 니즈에 맞출 수 있다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요즘에는 트렌드가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대리석처럼 하고 겉에는 굉장히 심플한 무광톤을 하는 게 이제 조금 유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무조건 이 제로 자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공장 직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로와 이 원을 병행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병행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 제로만을 강조를 하겠죠. 저희는 겉과 속이 모두 다 이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쉬운 구분 방법이 냄새가 안 나야 돼요. 저희 쪽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고, 또 하셨던 분이 이사 가면 또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제 쓰는 자재들은 다 대기업 자재들을 쓰고 있고 외국 자재도 덜어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은 이 힌지 부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국산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AS가 수월해요. 나중에 붙박이 같은 경우는 2, 3년 뒤에도 AS가 납니다. 근데 붙박이는 바꾸진 않죠, 소파처럼.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요즘에 나온 신제품이 이 대리석처럼 나오는 자재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 건설용 자재하고 거의 상이한 이런 자재를 저희들은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듯 안 한 듯. 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좀 소형 평형대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좋아하지는 않았던 부분이에요. 예전에 타사들이 이거를 많이 격려를 했을 때 저는 좀 반대했던 편인 게, 이 침대 양쪽으로 타워형 붙박이를 세우는 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수납을 생각보다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왜 브라스코에서도 이제 결국은 이런 방식을 쓰게 됐냐면, 건너편에 우리 세컨 TV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냉장고장에서도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런 떠있는 선반들이 생각보다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를 할 당시에 이걸 굳이 언급은 안 하겠죠, 판매자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쓰면서, 그리고 저희 브라스코 같은 경우는 단골들이 계속 몇 년 뒤에도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 가구 얘기만 경험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쇼파는 잘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장은 좀 처지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 간접 경험이 많아요, 제가.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그 메탈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어떤 그 처짐 현상을 좀 더 방지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침대랑 같이 일체형으로 짜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침대를 다른 데서 가지고 오시거나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 사이즈만 알려주면 제가 최적화된 상황으로 이걸 이제 좀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침대를 먼저 구매를 하기 전에 이 설명을 저한테 한번 들으시면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또 침대 사이즈를 한 번 정도를 체크 받으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침대가 또 너무나 커져버리게 되면 이 수납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신축 아파트 경험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 점검 끝나고 이 치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좀 수납과 침대과의
그 문제를 같이 해야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성장을 놓는 거는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수납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불장이 됐든 선반이 됐든 이거에 대한 초이스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어떤 색상 같은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거는 어느 회사든 다 맞춰주는데 이 안에 있는 내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는 이제 저희 쪽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기업 브랜드 한 3군데 이외에는 이런 캐드로 대응을 하는 데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H사, L사의 캐드는 기성 가구를 배치하는 거에 대한 캐드 도면일 뿐이지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캐드는 저희가 지금 결국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과정을 저희가 처음에는 제가 간단한 스케치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나중에는 이런 캐드를 통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짜드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데드 스페이스라든지 좀 무용지물인 그런 공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스케치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거실이 됐든 어떤 알파룸이나 어떤 다이닝룸이 됐든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거리라든지 치수 또는 그 가구의 주문 제작 가능 여부 이런 거를 제가 판단을 하면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고양이 캣타워가 굉장히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주문 제작을 해드렸고 이렇게 안마 의자가 있는 경우는 진짜 애매해요. 제가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고객분들이 놓으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인정을 하고 여기에 맞게끔 뭔가를 이제 저희가 좀 짜줘야겠죠. 그래서 코너를 이렇게 거꾸로 돌린 거예요. 예컨대 이 집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식탁 자리가 너무 좁아서 아예 방 하나를 다이닝룸화 시키는 케이스고, 자, 이게 저희 브라스코 고객분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스케치인 것 같아요. 매번마다 설명하지만 일본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임팩트를 위해서 이런 왁구 프레임을 이렇게 스카이뷰로 한번 어느 정도 좀 이런 식으로 좀 홈스타일링을 받은 상태에서 그 입주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곤 하더라고요. 저희 클라이언트들 말로는. 어쨌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애들 방으로 한번 갑시다. 이게 애들 방이라 이게 이쪽만 안 비추시면 돼요. 여기 비추거든요. 이쪽에서 저 찍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여기가 알파룸이에요. 근데 원래 사모님 알파룸에다가 이 책장을 하려고 했었나요? 아니면 제가 원래는 스타일러 만들려고 하셨죠? 그죠? 우리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우리 공주님 요즘 세상 무서우니까 치울래. 이것만 치우면 되지 않아요? 네, 나머지는 다 치우면 돼요. 원피스하고 손오공인데. 네네. 이게 러비룸인데 네. 이거 마음에 드셨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까지 작구나. 네. 아예 스타일러를 넣게 여기서 끊어지는 게 네네. 아니라. 그때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기억 안 나요. 워낙. 부장님, 저희 스타일러 때문에 고민을 해서 부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기억 안 납니다. 자, 이거 괜찮죠? 이렇게 너무 박스 좋아요. 집어넣고. 네. 이게 언밸런스하니까 괜찮았던 것 같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돼 있지 않고.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책상도 있었는데 저 그냥 이거 두답 거 사시라고 했는데 네, 맞아요. 사장님 좀 어떠세요? 이거 조립하셨다면서. 되게 묵직하고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이거 가격 되게 그래도 저렴한 편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구 브랜드 가면 책상 하나도 무시 못 하잖아요. 네, 맞아요. 뭐 협탁 하나 뭐 하다 하면 7, 80만 원 그냥 네, 넘어가던데 맞아요. 네. 요즘에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일부러 사이즈를 조그만 걸 놔서 제가 오늘은 참 잘 된 게 오늘 한번 이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여자도 들 수 있는 제품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묵직하지만 밑에다가 이렇게 부직포를 달았는지 몰라서 내가 지금 드는 거거든. 힘이 세서가 아니라 저 오늘 상태 안 좋은데
이거를 제가 가변성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식탁 의자거든요. 맞아. 그래서 무게도 나중에 들어가요. 이거를 하나를 더 살 것 같아요. 사장님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걸 이렇게 기역자로 놔도 되고, 아니면 이걸 이런 식으로 놔서 과외 선생 여기 앉히고, 여기에 애기 앉히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알아요. 알아도 우리 시청자들은 보여드려야 돼. 그래서 내 생각에 그것도 좋. 이거 괜찮아, 이거. 네, 좋은 이게 오히려 더 나아. 잠깐만, 여기 있어요. 저 옆집 한번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말을 거꾸로 못 읽어요, 사모님. 뭐 그 독일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난 못해, 거꾸로 읽는 거. 근데 우리나라 눈높이 선생들은 다 거꾸로 읽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 물건이 아닌데, 이런 방법을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따님 뒷모습 나오더니까 여기 앉아봐봐. 괜찮아? 우리 촬영협조. 그냥 얼굴 안 나오게 그냥 여기 앉아. 아빠가 네 뒷모습만 찍을 거야. 자, 삼촌이 선생이야. 어떤 거 같아? 이렇게 하면 꼭 공부하는 거 같지 않아? 그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 좀 어떤 거 같아요? 이런 모습이. 대신에 이게 막 묵직하거나 연결돼 있거나 이거는 이제 우리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이쪽 벽에다가 붙이고 해서 난 내 생각인데 얘랑 똑같은 사이즈로 나중에 하나 사도 될 것 같아. 왜냐면 걔를 갖다 여기 하나 붙이면 또 애들이 여기서 생파해요. 저기 냄새 퍼뜨리지 말고 문 잠궈놓고 창문 열고 너네 여기서 떡볶이 먹어. 이거 하나 더 사면 될 것 같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였죠, 사장님? 어째 여기 광고 채널 아니까 상관없. 14만 원? 12만 원. 만원 야, 요즘에는 24만 원 이렇게 사면 이케아보다는 쌀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왜 예쁘다고 했어요? 이 마감이 약간 아이폰스럽죠. 애플바. 맞아. 고마워. 여기서 끝낼게요. 이거 자, 이제 애들 방으로 한번 갑시다. 이게 애들 방이라 이게 이쪽만 안 비추시면 돼요. 여기 비추거든요. 이쪽에서 저 찍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여기가 알파룸이에요. 근데 원래 사모님 알파룸에다가 이 책장을 하려고 했었나요? 아니면 제가 원래는 스타일러 만들려고 하셨죠? 그죠? 자, 제가 원래 조금 좋아하지는 않았던 선택인데 소비자가 원하니 이제 같이 하긴 했는데 색깔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실링팬은 원래 하려고 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간지죠. 간지, 개간지.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간지가 나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시원해요. 왜냐면 애들 시스템 에어컨 너무 세게 틀면 저희 애들은 감기 걸리거든요. 이게 지금 사모님이 센스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건 그냥 얻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늘상 말씀드릴 것처럼 책을 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작은 책이 맨 위에가 있잖아요. 네.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뭔지. 아니 저거는 물려줄 거. 그래서 안 보이는 쪽이 맞았어요.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작은 책을 위에다가 올려놓으신 걸 기가 막히게 또 하시고 당연히 큰 책은 밑에다가 놓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책 같은 경우는 표지가 너무나 레트로스러워가지고 이뻐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놓은 거고. 소설 작가. 히가시노 케이고 네, 히가시노 게이고. 명탐정이네. 그죠? 네. 추리 극인가요? 네, 스릴러 추리. 아 그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희 사모님도 외모가 좀 첩보원 닮았습니다. 아 근데 이 책장이 있다는 거를 원래 저희 유튜브를 보고 알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저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괜찮네 하신 거예요? 후자 쪽이에요. 후자 쪽이에요? 네. 사실 제가 좀 이실직고 해야 될 건 있어요. 삼전 그린코어의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천장고가 더 네, 높아요. 맞아요. 이거 더 낮은 집으로 가면 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위에 자를 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아,
저보다 잘하시네. 아무튼 간에 위에까지 이렇게 따고 기가 막히게 여기 간접 조명 피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아드님이 이렇게 하니까 책을 읽던가요? TV를 제가 없앴잖아요. 원래 TV를 좋아했던 애거든요. TV 싫어하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렇지만. 그쵸? 근데 TV를 안 보고 네. 책을 스스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뭐 많이는 얘가 아니지만 지금 사실 제가 아까 영상에서도 몇 번 우리 영상에 나왔지만 굉장히 활발한 아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 따님이 아니거든요. 이 남자거든, 남자. 아까 뛰는 거 보셨죠? 네. 하루 종일 뛸 거 아니에요. 맞아요. 혼나기 직전까지는. 맞아요. 근데 남자애들이 책을 읽는 게 사실 요즘에는 특이한 거예요. 원래 핸드폰하고 패드하고 TV가 다 망쳐놓으니까. 근데 우리 애들도 그렇거든. 근데 책을 읽는다고? 이제 전에 비해서는 네. 좀 많이 읽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좀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려고 제가 이렇게 책장을 놨거든요. 근데 원래 책장도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일자로 되어 있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딴 데는. 그죠. 그거였으면 아마 얘네들이 너무나 들쑥날쑥한 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얘는 처음부터 들쑥날쑥하니까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거는 원래 화면으로 찍으면 안 되는데, 예, 이런 아이인데 책을 읽는답니다. 쇼파 같은 경우는 이 오트밀 색상은 사실 이제 제가 인터뷰에서 그만 얘기하라고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건 매번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색깔이 기가 막히죠. 정말 아이보리였으면 찰떡 진짜. 아이보리였으면 진짜 좀 누럴 네, 뻔했죠. 맞아요. 그죠? 근데 사실 여기 염 실장님이 같이 원래 왔어야 되는데 야 속지 승리했네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진 않거든요. 이거 하얀색 아닌데 그러니까 원래 화이트를 많이 하셨대요. 근데 다 화이트예요 거의야. 근데 이제 저는 오트밀 소파에 네. 약간 이제 깔맞춤? 책장의 색깔을 고려해서 제가 얘가 너무 누리끼리하게 보일까봐. 네, 그래서 제가 했는데 너무 야. 신의 한 수였어. 진짜 이거 속지인데. 네, 속지. 근데 이거 저녁에 보면 또 겉지 같아서 얌전해 보이는데 창틀 안 보이는데요, 사모님? 게다가 삼성 그린코어가 실제적으로 여기 그 뭐라고 하지? 그 뒤에 있는 이 벽지 자체가 하얀색이 아니에요. 네. 그죠? 아니 근데 안 돼요. 우리 아들들은 말릴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좀 게임 잠깐 그만 해주시죠. 네네네네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제가 그럼 일어나겠습니다. 그 마이크 가지고 저희 사장님 옆으로 좀 예. 한번 가주시면 좋아요. 제가 버튼 터치 해드릴게요. 사장님은 화면에 안 나오시니까 이게 지금 일반 그냥 아이방 책장 뭐 서재 세트가 아니라 이게 저희 러비놈 그 서재를 꾸미신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보면 처음부터 이 TV를 넣으려고 TV 박스도 넣어달라고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제일 인상적인 게 보통은 수납이 많았잖아요. 네. 저희가.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아무래도 네. 액박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안에 같은 경우도 좀 짐 같은 게 들어가고, 그죠? 네. 어떻게 보면 미니 거실장을 합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책상하고 책장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서재용으로도 프린터기 넣고 여기 이제 노트북도 놓고 약간 올인원 기분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카 부장님 어쩐 일이세요? 이거 다 설정이잖아요.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겉지 속지 세팅하고 있었고 저희 회사에서 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샌드톤의 겉지 사계절 원단이랑 요즘 많이 하시는 쉬폰 차르르 원단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원단이라고요? 이게 이제 요즘 많이 하시는 뒷면에 안마 코팅이 안 되어 있는 거실에 좀 주로 쓰는 사계절 원단이에요. 톤은 좀 샌드톤으로 나와 있고 요즘 거실에 제일 많이 나가는 샌드톤인데도 거의 아이보리에 가깝네요. 네, 어떻게 좀 보면. 보통은 베이지 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베이지 톤을 조금 더 유니크하게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톤 차이가 아주 작지만 이 조금의 차이가 분위기를 이게 많이 우리 내서 오트밀 쇼파하고 잘 어울릴 것 네, 같은데. 그거랑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 저 브라스코 오트밀 쇼파. 쇼파랑 네. 이 샌드, 베이지, 그리고 쉬폰 차르르 이 조합이 거실에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애들 방에 있는 것도 요즘에 부모들이 네. 좋아하시는데 한번 지나가시죠. 아이들 방은 예전에는 보통 겉지의 패턴을 많이 썼는데 요즘 이제 부모님들은 오히려 겉지 하나만 해주지 않고 겉지에 속지 셋업으로 좀 많이 써주시다 보니까 속지에 이렇게 좀 귀여운 그림을 넣어주고 그 그림과 겉지 컬러를 좀 이렇게 맞춰서 해주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통 따님들 방 컨셉이 이렇게 핑크톤으로 가면은 아드님들 방은 이런 열기구 자수나 요즘 많이 하시는 이런 인디언 텐트 자수 같은 걸 많이 쓰시면서 그 앞에다가 블루나 네이비 톤의 겉지를 셋업으로 같이 써주고 계세요. 여기도 저희처럼 예약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100% 예약제로 하고 있고 입주가 만약에 5월달이다. 그러면 언제 정도 오시는 게 낫나요? 제일 이상적인 건 한 달 전에 미팅 하신 다음에 이제 보름 전에 실집 받으시고 제작 기간까지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되시니까 한 달 전에 오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알겠습니다.